나이지리아를 다녀온 40대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된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인천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3명으로 지금까지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외대를 비롯한 서울 지역 3개 대학의 외국인 학생 3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고 경기도 안산과 충북에서도 감염 의심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 확산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와 의심자가 이렇게 국내에서 20명이 넘게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 더 늘어 총 12명이 됐습니다. 3명 모두 인천교회와 관련됐습니다. 목사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식당에서 접촉을 했거나 우즈베키스탄 남성과 접촉해 확진된 기존 확진자의 지인과 동거인입니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도 4명이 추가돼 총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자가 나온 인천이 아닌 서울과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 감염 의심자가 새롭게 나온 겁니다. 서울 지역의 감염 의심자 3명은 한국외대와 서울대, 경희대 등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교인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지역의 감염 의심자 1명은 지난달 말 같은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70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이 교회를 다녀온 단원구의 중학생 1명도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됩니다. 당국은 400명이 넘는 행사 참석자와 행사 직전에 열린 예배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의심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26명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7명뿐입니다. 나머지 19명 중 2명은 1차 접종만 끝냈고 17명은 미접종자입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대학생 3명과 충북 지역 70대 환자의 오미크론 검사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감 속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급증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70명까지 늘었고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어제는 검사 건수가 줄면서 밤 9시까지 3,88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4,0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인원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 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오늘 13일부터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18세 이하는 다음 달까지만 예외입니다.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들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실내 다중 이용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백신을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는 청소년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 아니냐는 겁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게 될 것 같아요. 특히 10대 학생들에 대한 접종을 꺼리는 부모가 적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학원이나 도서관, 독서실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하는 그런 공간들 이런 데는 예전부터도 한 번도 그런 제재를 가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도 6명으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도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사나 차를 마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하는 데만 석 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끝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certainly possible that this is not the last emerging variant that will attract a lot of attention and a lot of concern. 6개월마다 지배적인 변이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겁니다. 알파와 델타, 오미크론에 이어 또 다른 그리스 알파벳을 준비해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비베크 머시 의무총감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패닉에 빠질 이유는 없다며 백신을 맞았다면 연말 가족 모임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You gather in well-ventilated spaces and use masks whenever you can in public indoor spaces. Your risk can be quite low and your holidays can be quite fulfilling. That's what.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용 백신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백신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약사가 임상시험 등 준비를 마치는 데만 석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당장 백신이 나오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변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기존 4.2%로 봤던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3.8%로 낮춰 잡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실체가 다 파악되지 않으면서 미국 사회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또 한 번 불안한 성탄 연휴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